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품격 소셜 토크쇼 4시의 토크청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박성우 심사관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새내기 심사관들의 토크청 적응기 2탄으로 얘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임빈 심사관님. 네, 안녕하세요. 디자인 심사과 임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자인 심사과 신현우 심사관입니다. 네, 두 분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자, 어제는 특허청에 입사하기 전과 직후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오늘은 하고 계시는 심사 업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은 그럼 요즘 하루에 몇 건 정도 심사를 하고 계시는지요? 솔직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 같은 경우는 제조식품이나 산업용 기계, 라벨, 포장지 여러 가지를 심사하고 있는데 네. 아직 심사 지수가 그렇게 높진 않은 편이라서 일반 심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2-3건, 그다음에 이제 중간 서류 들어오는 거 2-3건, 그다음에 일부 심사를 2-3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6-7건 정도 네, 대충 한다는 그 정도. 얘기네요. 네. 우리 신 심사관님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가구, 글자체, 목걸이, 팔찌 네. 이런 보석류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저희가 사실 임용 후에 매달 심사 지수가 오르고 있어서 그렇죠. 현재는 평균 한 5-6건 정도 음. 신규 심사권 기준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다음 달에는 아마 평균 7-8건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평균 하루에 1시간에 1건, 2건 정도는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네요. 이거 어떻습니까? 괜찮으십니까? 바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혹시 맨 처음 맡았던 그 디자인 심사가 뭐였는지 두 분은 다 기억들 하시나요? 네, 저는 개인 출원인이 출원하셨던 라벨을 가장 처음 심사했었는데 네네. 그분이 이제 혼자 출원하시다 보니까 심사 구분이라든지 물품명, 네. 물품류, 그다음에 디자인의 설명 등 여러 가지에서 오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적 사항이 굉장히 많았던 사례였습니다. 네.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아직 조문이나 그 심사 기준이 익숙하지 않았던 때여가지고 네네. 심사하는데 굉장히 진땀을 많이 빼면서 일부 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충분히 교육을 한 그런 셈이 되겠는데 우리 신 심사관은 어떻습니까? 저는 처음에 지도 심사관님께서 네. 이제 저한테 침대 심사권을 주셨어요. 근데 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집에서 드라마를 보다가 네. 제가 심사한 침대랑 비슷한 게 나와가지고 그래요? 제가 혹시 유사 디자인을 못 찾았나 굉장히 약간 다시 좀 되짚어보게 되더라고요. 또 그렇게까지 또 생각이 또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점점 좀 직업병처럼 제가 하던 이제 심사 물품이 나오면 유심히 보게 유심히 되는. 네. 저도 그 지금 17년째입니다만은 맨 처음 한 심사는 기억을 합니다. 그게 제가 이제 선박 전공인데 그때 딱 처음 들어왔던 게 뭐냐면은 제목이 영원히 깔아앉지 않는 배라고 왔는데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원리가 뭐냐면은 선미라면 이제 배의 뒷부분이죠. 선미의 커다란 풍선을 단다 이게 나왔었는데 그거 갖고 저도 그 법조문들 다 적고 한다고 정말 그래도 교육용으로 참 좋았던 그런 게 있어서 지금까지도 기억에 또 나오고 하는데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두 분 새내기 심사관님 입장에서 담당한 그 물품의 디자인을 심사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그 물품류 중에서 가장 독특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네. 식품 디자인인데요. 식품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 심사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는 것도 이제 가장 최근에서야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식품이라는 물품 자체의 특성이 일반적인 물품과는 또 달라서 네. 적용해야 되는 그 기준이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 가능성이라든지 그 물품성 자체를 판단하는 것에 좀 그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런 점을 중요하게 보고 네네. 계시군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신 심사관님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아무래도 목걸이나 팔찌 이런 네. 거는 이제 유명 브랜드 디자인을 많이 차용해서 쓰기도 하고 그렇겠죠. 카피 제품이 워낙 시장에 많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유사 디자인 찾아내는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특히 또 우리 신시장님은 또 패션 주얼리 쪽으로 하다 보니까 네. 취미하고 맞고 그러진 않습니까? 취미는 아닌데 약간 아무래도 유사 디자인이나 이런 거 참증 검색을 좀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쇼핑백에 담고 있는 장바구니에 담고 있더라고요. 되는 모양인데 말이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그 디자인 분야는 그 등록 출원 신청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에 따라서 뭐 유사한 건들도 또 상당히 또 많을 것 같은데, 자, 심사를 하면서 혹시 이거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하고 비슷하네, 똑같네 하는 그런 사례나 케이스는 없었습니까? 제가 작업용 장갑 포장지를 심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포장지가 유명 브랜드의 포장지랑 거의 동일한 디자인이었어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처음엔 몰랐다가 요새 많이 본 것 같긴 한데 어디서 봤는지를 잘 모르겠다 싶어서 네. 이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유사 디자인을 찾아냈던 경우가 있는데 네네. 며칠 후에 그 청사 지하에 서점이 있는데 그 네. 서점에 갔더니 그 장갑이 그대로 진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 서점에서 본 것이 이렇게 무의식 중에 네. 기억이 났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심사하는데 다 됐습니다. 네, 네. 신시장님은요? 저는 이제 제가 맡은 물품들이 제가 사실 전공했거나 네. 이랬던 분야의 이제 디자인 결과물은 아니에요. 제가 주로 이제 도시 디자인을 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전공은 시각 디자인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맡은 물품 중에 글자체가 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심사를 들어가지는 않은 단계이지만 아무래도 제가 글자체 심사를 하게 되면 좀 다른 심사관님들보다는 좀 예리하게 유사 디자인을 그렇군요.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그 두 분 말씀을 또 들으니까 또 제가 또 기억이 나는데 심사관님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눈썰미도 좋아야 되고 또 그에 따르는 기억력도 상당히 좋아서 평소에 보고 느꼈던 것들은 항상 머릿속에 간직하고 기억을 하는 게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제가 지금 맡고 있는 특허 심사 같은 경우에는 등록률이 뭐 한 60% 정도 되는데 말이죠. 제가 듣기로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좀 등록률이 좀 높다고 들었습니다. 네.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디자인 등록률은 네. 물품 분류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평균 한 80% 정도 되는 걸로 80% 알고 있습니다. 정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등록률이 좀 상당히 높은데 말이죠. 이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디자인 심사관으로서 각자 심사 시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신규성과 용이 창작성을 판단하는 것이 심사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물품에 따라서 조금만 달라도 비유사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네. 다른 부분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유사한 것으로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렵고 그래서 판단을 매우 신중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신 심사는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제 유사 디자인 찾는 게 가장 네.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남이 이미 만들어둔 디자인을 어떤 누군가가 출원을 해버리면 그 출원인이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고 권리 행사를 하게 되면 이제 사실은 피해를 보는 일들이 그렇죠. 많이 중복이 발생을 되는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유사 디자인 파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집중적으로 보고 계신다는 점인데. 자, 그럼 마지막으로 관련 물품 출원인 또는 디자이너들에게 디자인 등록 출원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SNS가 워낙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디자인을 개발하신 후에 출원하기 전에 무심코 인터넷에 공개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의도치 않게 디자인이 공개되는 경우가 꽤 종종 있는데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없으면 그 증거 사실이 없으면 그 신규성을 상실한 디자인으로 간주가 되어서 네. 거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공개하시게 되면 반드시 그 공개 날짜와 공개 형태 등을 기록을 하시고 그렇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남겨두셔서 그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예, 증명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출원하시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12개월 안에. 네, 12개월 안에. 그렇군요. 저는 이제 심사를 하다 보면 개인 출원인들이 열심히 디자인하셔서 이제 보호를 받고자 제출을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경미한 실수들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발송을 하게 되는데 네. 특히 디자이너 분들께서 열심히 이제 노력하신 결과물인데 사실은 저희가 큰 실수도 아니고 작은 실수로 보내드리는 게 좀 약간 죄송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도 네. 디자이너 출신이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특허청 홈페이지에 나 홀로 출원을 위한 도면 작성 가이드가 올라가 있거든요. 네, 얼마 전에 저희들도 소개를 네네. 해드렸죠. 네, 그래서 그거 꼭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우리 디자인 심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특허청의 새내기 심사관 두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오늘 방송 출연해 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요? 아, 네.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네. 어디 이런 데 출연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것도 5개월 만에 말이죠.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지식재산권이라는 것을 어려워하시고 또 네.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지식재산권과 조금 더 친근해지고 친숙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네. 네, 제가 이렇게 어디 출연해 본 적이 사실은 없는데 네. 나름 즐거운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심사관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임빈 심사관님 그리고 신연우 심사관님 앞으로도 특허청 심사관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잃지 마시고 언제나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네, 두 분과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처음 심사관이 됐을 때 생각이 많이 떠오르는데요. 모쪼록 우리 디자인 심사관으로서 디자인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정한 심사도 물론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신만의 시간을 잘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심사관으로 거듭나시길 선배 심사관이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식재산 경쟁력을 갖추는 그날까지 4시의 특허청입니다는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